안녕하세요. 2026년 7월 25일 341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. 행복하게 사는 법.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틀어놓으려고 합니다. 워낙에 초저녁 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. 그리고는 새벽 4, 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. 아마 6시간쯤은 꿈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.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런 아침이면 시간을 본 것처럼 옳다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 한 일들을 주로 원고를 쓰는 일이지만 계속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에 잡초 뽑기,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.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.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 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. 이 맛에 살아 한낱 커피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.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.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. 최근에 이런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.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 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. 물질적으로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유했으니 요새말로 하면 결손 가정이었지요.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.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기원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. 그게 이런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. 어린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 6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일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에 첫 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.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.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30년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습니다. 창씨 개명은 하기 전이었지만 한문으로 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불렀습니다.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꼭 배워가야 할 것이 자기 성명을 한문으로 쓰는 거였습니다.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는 물론 그 한자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불렀지요. 1학년 때도 시험 치는 일이 잦아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고민도 되고 짜증도 났습니다. 복잡하고 획수가 많은 내 한자 이름은 성명을 기입하라고 마련된 네모칸 빈칸을 빠져나오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.
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밤 12시에 태어났는데 여아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때부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옥편을 찾아가며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였다. 그 후 다시는 내 이름에 대한 불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. 불평은커녕 새 생명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두 남자, 점잖고 엄하기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상투튼 할아버지와 젊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 시절만 해도 남녀 차별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. 특히 시골에서는 더 했습니다. 시골 동무들 중에는 갓난이, 섭섭이 등 어린 마음에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애도 많았습니다. 그런 아이들에 비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. 아버지는 일찍 여였지만 조부모님과 두 숙부님 내외와 고모까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. 사촌이 생기기 전까지 집안의 어린애가 나 하나뿐이었어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리광이 심하고 음식을 많이 가리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언짢게 해도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질 나쁜 고자질쟁이였던 것 같습니다. 한번 울기 시작하며 목이 쉴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고약한 성질 때문에 애먹은 얘기를 숙모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 나쁜 버릇을 서서히 고쳐준 것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. 학교 갔다 와서 동무들하고 싸우거나 이지매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무를 미워하고 욕하면 엄마는 내 역성을 들은 대신 그러지 말고 그 동무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동무를 대하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보일 거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지만 어리광이 몸에 배고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에 누구 편도 안 드는 그런 말씀이 막혀들 리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일려바치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차츰 고자질하는 버릇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내 속이 편하고 내 얼굴도 예뻐질 거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철들고 어른되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은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고 내 성질까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.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것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누구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남의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더 좋은 점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. 믿을 수 없다면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